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나를 대한민국에서 아까 얘기했죠. FTA에 의해서 많은 이득을 받는 회사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업인에게, 피해를 받는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제가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서부터는 나를 농업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을 적용받는 토지를 때까지 얘기하고 지금서부터는 나를 뭘로 만들어요? 농업인으로 만드는 방법. 64페이지 보시면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농업인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만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의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법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농업인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시 말하면 3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인이 되는데, 농업인이 되는 방법은 옛날에는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이제는 농지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농지대장을 만들고 내가 어떤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되는 거고 개인도 농지를 샀으면 내가 이 농지에다 어떤 농사를 짓고 있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면 그 농사를 아직 안 짓고 농지 산다는 거 그러면 경영체 등록을 가능해요? 농지를 사지 않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방법은 우리 어디에 들어가서 본비대에 들어가서 농지를 임대해 주는 거 있죠. 임대해 주는 걸 300평 이상을 임대를 받아서 그 농어촌하고 해서 농지 임대하는 걸 계약서를 쓰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농사를 짓는 걸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 주인이 신청했는데 이제 땅 주인이 신청한 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 여기다 이런 농사를 짓습니다고 신청하면은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와서 보고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 걸 보고 확인이 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경영체 등록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농지를 갖고 있어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업인은 아니죠. 그건. 예전에 짓겠다고 얘기해서도 안 해요. 지금은 농지를 샀지 않습니까? 사면은 우리 농사를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영농계획서 제출한 걸 갖고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언제 그거 농지법이 농지를 산 사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지법이 7년을 농사를 지면은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져도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 농사를 안 지은 걸 가지고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농지를 새로 산 사람은 무조건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신청을 하고 새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 와서 본다니까 농사를 짓나 안 짓나 보고 안 지면은 매수 신청을 바로 하게끔 만들어요. 제가 농사를 짓진 않는데 농사를 땅을 샀어요. 사서 전주인이 계속 짓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보면 먼저 주인이 농업인이고 지금 산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럼 먼저 주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돼 있겠죠.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근데 만약에 그냥 팔았다 그러면은 원래 그 농업에서 해지가 돼야 되는데 팔고 나서 그 사람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농업인이에요. 한 사람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법이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구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법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300평 이상의 농지를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게끔 되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와서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해주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서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지에 330제곱미터는 100평이죠. 100평에다가 특수재배사라 그러면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뭐 특수재배사로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키면은 와서 전부 저 사람 이런 걸 농사를 짓는구나 하게끔 되면은 농업인들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축을 길러도 농업인이 되는데 가축을 기른다고 해서 무조건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면서 농업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면은 와서 진짜 소를 기르는지 돼지를 기르는지 다 보고 확인이 돼서 농협에 가입이 됨으로써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우리 제가 아까 초읍에 살았을 때는 그 동네가 꽈리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한 6시 정도쯤 되면은 화물차가 큰 차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꽈리 고추를 이제 따가지고 정리를 해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보내면은 그거를 이제 경매로 해서 팔고 그 경매로 해서 그게 얼마에 팔렸다고 쪽지가 이렇게 오거든요. 뭐 얼마는 뭐 7만 원, 9만 원 뭐 이렇게 와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매나 공식적인 걸 통해서 1년에 120만 원 이상을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팔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농협에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축산물에서 경매를 해서 팔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게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뭐 팔고 살았다는 영주증을 써가지고 120만 원어치 팔았다 샀다 해가지고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밭대기로 가서 200만 원 주고 사갖고 나 200만 원 주고 배출 다 샀지 않냐 그래서 저기서 팔았다 나 농업인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고추를 아까 얘기했지만 꽈리 고추를 쭉 해갖고 오늘도 납품하고 내일도 납품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그걸 경매시장에 넣어서 쭉 해서 1년 동안 합쳐보니까 그게 120만 원 이상 되더라. 뭐 몇백만 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120만 원 이상만 돼도 그런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지금은 이거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오래 전인데 제가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새롭게 농업인에 되는 방법이
더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하얀 바탕에 있는 것은 교재 없이 농업인의 확인 기준을 하고 따로 추가된 걸 또 집어넣는 겁니다. 보면 농업체 육성 지원에 관련했던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농지 대장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아까 저 보면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농지 원부는 땅 주인이 누구였는 것이 중요했는데 농지 대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은 철수인데 영희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영희한테다가 농지 대장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농지 대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농업인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법 20달 1천정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주인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안 지면은 지방자치단체 면읍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대리로 남의 땅을 대리로 해서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 23조 2사에 따라 1,000제부터 이상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양대차를 계약을 하고 참 이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서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왜? 농지를 임대차를 해주는 걸 불법화하다 보니까 농지를 빌려준 걸 노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노출을 안 시키고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다 짜고 그냥 네가 농사를 짓는 걸로 해.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받아라. 오픈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오픈시키게 하고 농지를 빌려줘도 된다. 그리고 빌려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숨기지 않고 오픈시키는 방법으로 법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작농을 절대로 금지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농지 주인이 농사를 안 짓는데도 대리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짓는 걸로 서로 같이 속였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빌려주는 것을 합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해서 면업동사무소에다가 보고를 하고 면업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가서 보고를 받는 거 갖고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숨어있는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노출을 시켜서 그 사람을 더 도와주게끔 해서 법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빌려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빌려줘야지 정당한 것이지 지금처럼 조금 아까처럼 말을 안 하고 그냥 당신이 쓰셔야 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좀 농사를 못 지니까 당신 나하고 계약서를 써서 당신이 농사를 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합법인 거예요. 이제 지금 그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게 뭐냐면 농업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법인 회사를 만들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농지를 개인이 농사를 짓지 말고 회사가 농사를 짓게끔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회사한테다가 내 농지를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출근해서 월급 받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농업식품사법법에 의해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1번, 2번, 3번은 아까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 다른 것은 뭐냐면
4번하고 5번인 겁니다. 4번하고 5번인데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고 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조합법인은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논산에 가면 딸기들 많이 나오죠. 난 딸기가 겨울에 나와가지고 참 빨리 나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 지나면 딸기 나오죠. 그러면 딸기 농사를 짓는 것이 논산에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 농지를 1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300평인지 320평인가 어떤 사람은 5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농사를 짓게끔 되면 자기 것만 가지고 농사를 짓으면 소규모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러 명의 조합으로 다 합쳐서 다 같이 어떡한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분배는 5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5분의 1로 어떡한다? 같이 나눠서 수익을 가져가면 되고 일한 것만큼은 일당들은 똑같이 나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해가는 법률 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법인에서 농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그런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1년 이상 한 사람도 농업인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 이 얘기는 뭐냐면 농업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그 설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취직을 하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줘야지 취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대신에 네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네한테 월급을 250만 원밖에 못 주지만은 너는 농업인으로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로 해서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같이 주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법인이 하나 있고 회사법인인데 회사법인이라는 것은 뭐야 보면 옛날에 우리가 보면 뭐 무슨 법이지 주식회사 말고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런 회사 뭘로 만들어도 그러면 농업회사법인이죠. 그게 뭘로 만들어.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것도 만들지만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같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의 혜택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참 많아요. 보면 저는 뭐 웬만하면 일찍이 은퇴를 했으면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시골에 가서 농업이 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일찍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제일 많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먼저 봐요. 대부분은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좀 맞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직업이 집이나 땅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이 나쁜 것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돼야 돼.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공인중개사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자기 속마음하고 달리해야 되는데 그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은 못해요 보면은. 제가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방에 가서 그냥 농지 하나 사고 농업인 만들어 놓고 나면 지원해 주는 게 뭐 자식들 뭐 대학 뭐 입학금 지원해 주지 뭐 농기계 지원해 주지. 내가 저기 시골에 뭐 해주러 가면 그 나를 이렇게 있다가 이 사장 왔어? 내가 이거 하나 줄까 해갖고 면세 경위 넣는 거 있죠? 그 하나씩 내가 시골에 집 지어주러 가면 아이고 이렇게
이 사장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지. 내가 면세유 좀 하나 줄까? 그 면세유를 주거든요. 그럼 면세유 주 갖고 내가 기름은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런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보면은.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그 뭐, 연금 하는 것도 지원해주지. 그 뭐, 하여튼,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다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공부하는 것보다 농업인의 혜택을 받는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성격이 맞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도 돈 버는 것보다 농업인의 혜택을 받아서 돈 버는 게 더 많아. 어떻게 생각해?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시골에 농사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얼마나 잘들 사는데 보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쏘렌토를 탁 타고 갔더니 딱 보더니 쏘렌토 탔어 그랬더니 한 1년 있다 갔더니 나도 쏘렌토 뽑았어 그랬어. 시골에서 돈 잘 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또 보면은 농업인의 기준을 또 이렇게 새로 충족해서 만들었는데 120만 원에서 농산물 판매를 계약으로 체결한 사람, 도매시장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도매시장에서 왜 경매로 뭐 도매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 있잖아요. 농축산물을 그런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농업인의 범위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얘는 가축을 축산에 따라 개설된 가축 시장을 통해서 가축을 말고 사는 사람. 농업 및 농축 진흥가업은 생산자 단체, 유통발전에 의해서 대기업 점포 등을 어떻게 한다? 개발등. 이게 다시 말하면 농수산물 유통을 하는 걸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회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부가세법에 따라서 8조에 따라 다시 말하면 농축산물을 팔고 사는 사업자 등록을 만드는 사람도 농업인들 인정해준다 보니까 농민의 범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넓히고 있는 겁니다. 농업인의 지원을. 농업조합법인 시행령 4조 지역농협합동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부회를 기르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되고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되고 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농지를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고 나니까 농협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제일 먼저 사고 나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원부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농지 주인이 농지원부를 신청하니까 뭐 농지원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 그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농업인이 되셨는데 우리 조합원 되셨으니까 조합원에 출자금을 좀 내십시오. 이렇게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그게 뭐야? 농업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농업인만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는 내가 사서 농지원부를 신청할 그 당시 신청하니까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돼지를 10마리 사서 기르고 있는데 돼지 10마리 사서 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아 몰라. 그러니까 돼지 10마리 사서 기르고 있다는 것을 농협에 가서 신청한다. 돼지 10마리 기르고 있으니까 농협에 가입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협에서 와서 보고 가입을 든다? 해주면 그때는 농업인이 되는 거라.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우리 수강생이 그 농업진흥지역에 뭐 집을 지었다고 해서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쁜 집을 하나 지었는데 저거 이렇게 막아놓은 자리가 있더라고. 뭐 나무로. 그래서 저거 뭐냐 했더니 아유 교수님 내가 여기다가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지으니까 농업인이 안 돼갖고 지을 수가 없어요. 저 밑에 그 염소를 기르는 사람이 한 200마리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내가 아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25마리 빌려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농협에다 가입 신청하는 거야. 내가 여기 염소 기른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염소를 기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염소 25마리를 빌려다가
자기 땅의 농지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고 있으면서 나 어떤다? 축협에 가입을 시킨다. 가입을 시켜서 가입이 되니까 그걸 갖고 농업인이 돼서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농지를 저기 뭐야 기능 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지어놓고 염소는 가서 반납을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런 가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르고 있다고 축협에다가 그런다 조합원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기타 다음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해갖고 식량, 채소, 과일, 화해, 특용, 양용, 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채소, 과일, 화해,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00장 이상의 농지에 별표 기준 2 이상의 가축 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표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 사육을 허가받은 사람,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람,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뭐야?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참 하여튼 제가 보면 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주제가 이 나왔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농업인이 된다 했더니 좀 희한한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시를 하러 가려면은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를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지렁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렁이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렁이 기르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아니, 자기가 지렁이 길러갖고 농업인이 될까 하고 물어보면 모를까? 그냥 이놈이 이런 거가 이렇게 물어보니 이놈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 꼭 내가 보면 자기가 지렁이 기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다음번에는 알아갖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또 지가 짤집 찾아봤더니 이렇게 보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보면은 농지법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렁이뿐만 아니라 파리, 뭐 고추 잠자리, 뭐 별걸 다 길러 보면 뭐 흑파리, 존벌레, 뭐 이런 걸 다 길러도 뭐야 농업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여기 보면 농협에 가입을 하는데 축협에 가입을 해도 되고 농협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농협에 가입이 되는데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에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자기가 가서 농협에 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마리수에 따라서 농협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가축을 기르는데 농협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축협에 가입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축협은 마리수가 좀 많고 농협은 마리수가 좀 적은데 대가축 2마리는 같아요. 중가축 5마리고 여기는 돼지 이거는 뭐야? 10마리죠. 그다음에 소가축 토끼는 뭐야? 500마리인데 여기 뭐야? 산란개 500마리. 닭은 100마리인데 여기는 500마리. 오리는 200마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가축을 기르는 것은 농협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축협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지면서 축협에 가입하는 건 마리수가 좀 적고 완전히 농사를 안 짓고 축협에 가입하는 거는 마리수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농업인이 되려고 열심히 89일 동안을 농사를 지었어. 90일째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사집에 간다고 농사를 못 지었어. 그럼 농업인이 돼요, 안 돼요? 89일한 거죠. 여기에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90일을 했냐 89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9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상징적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아버지가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죠. 그럼 그 아들이 다른 직장이 있다 그러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야 되겠죠. 근데 직장이 없는 아들이 있어. 직장이 없는 아들은 직장을 안 가진 거야.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같이 거주를 하면서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아버지 농사 일을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입의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야? 농지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버지 땅에다 농사를 짓는데 계약서 쓰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는 가족원으로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90일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90일 했느냐 89일 했느냐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품앗이 하러 가시는 분이 있죠. 농지는 없는데 오늘은 저기 고추 따러 가고, 그 다음 저쪽에 김매러 가고, 저쪽에 뭘 해주러 가는 사람이 일당 받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90일 이상을 농사를 짓는 하러 다니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이 90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법에는 뭐냐면 농장 경영주와 90일 이상 농업 경영주를 했다고 계약을 한 사람은 당연히 되는 거고, 90일 한 사람은 90일 동안 계속해서 쓰겠다고 계약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동네에서 품팔이를 하러, 농사를 지러 다니는 품팔이를 하러 다니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게 누구죠? 이장이죠. 이장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인정을 해주면은 그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가족으로서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농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는데 품팔이를 하러 가시는 분. 그런 사람을 마을 이장이나 농지위원들이 인정해 줬을 때는 농업인으로 인정해서 해주는데, 옛날에 봤더니 지금은 그런데 우리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면 농지가 하나도 없어. 농지가 하나도 없고 그 옛날에 종중에 땅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여기저기 이렇게 농사를 말을 짓는 걸 이렇게 품하고 다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준농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준농업인이 뭔가나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준농업이 아니라 90일 이상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정식으로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농업인의 그 혜택을 주는 그 지속 가능성의 체크는 누가? 이게 저렇게 이제 90일 품앗이에서 하는 분이 가입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농업인을 인정하는 개념이 따로 있나요? 마을에서 농지위원들이나 이장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그 마을에서는 금방 다 알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어차피 그 마을에서 같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울하고 달리 시골에서는 뭐 누구네 밥상에 저기 뭐
손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것도 안다고 하는데 누구는 저기 뭐야 품만지 하러 가는 사람이 동네 누구누구고 누구누구는 아니고 하는 거를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보면 농지위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인이 농지위원이 그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위원들이 그런 거를 그 인정을 해주면은 농업인이 된다 이런 농업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준다는 목적이에요. 가짜 농업인을 농지만 갖고 있는 가짜 농업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고 농지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지원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원해 주는 법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이사를 간 사람이고 원래 올라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장을 통해 갖고 이번에 뭐 지원금이 어떻게 나오니까 뭐 피할 사람 자기네들끼리는 뭐해? 지원해.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얘기 다 지원하면 다 파는데 서울에서 이사하는 우리는 그러면 이장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도 농사 짓고 있어도 뭐 있으니까 뭐 해. 안 하니까 신청을 못 하다 보니까 받아먹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거 뭐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울리는 사람은 서울에서 나중에 이사 왔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사람들은 어울리잖아요. 그럼 그런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어. 이번에 뭐 어떻게 나오니까 뭐 신청해라 그러는데 저처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걸로 돼 있으면서 시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사 짓는 사람하고 어울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장이 얘기도 안 해줘.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혜택이 나와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혜택 받지를 못했어요. 혜택 받아도 내가 농사 짓는데 농사 혜택 받았던 건 유일한 게 뭐냐면 구정 때, 추석 때 농협에서 뭐 농협 쿠폰 하나 나고 그다음에 뭐 소금 뭐 이런 거를 한 푸대 주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뭐 저기 뭐야 테이비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건 내가 한 개도 못 받아. 다 보면 나오는 것이 그 이장 통해서 이번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오니까 어떻게 뭐 하고 뭐 한 사람들 뭐 신청해 그럼 신청하고 농기계가 나는 없지만은 농기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면세 기름 다 나와요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다 이렇게 묻더라고. 교수님, 저도 농업인을 만들어서 농지 혜택을 받고 싶은데, 농업인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저는 농지가 없고 임야밖에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럼 임야를 가진 나는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임야에 대추나무, 호두나무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으면 300평 이상의 대추나무나 호두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농업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밤나무는 5,000제곱미터, 밤나무는 1만 제곱미터, 연간 표고 자목이라고 그러면은 표고버섯을 기르는데 표고버섯을 기를 때는 참나무에다가 종종을 하죠. 그러니까 그 표고버섯 기르는 사람한테 파는 것이 참나무를 길러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임해서 참나무를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거 뭐야? 2집 세제곱미터 부피를 따지는 거 부피. 그러니까 참나무 한 도그릇 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안 되는 것이죠. 참나무를 전부 다 비워서 파는 것이 1년에 20세제곱미터 이상을 만들어서 팔 때는 그런 정도를 참나무를 만들어서 버섯 기르는 사람한테 팔을 때는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재를 하는 사람, 참나물, 야생버섯 등 부산물을 재배하는 사람,
초본 식물도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농업인을 갖고 있으면서 임야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업인을 만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육립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 그 다음에 나무,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산림용 묘목 종자 생산업자, 목본 및 초목식물 이런 것도 생산하는 사람들도, 임에서 이런 거 생산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농업인으로 농지가 어떤,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가고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한 거고, 다음 주에는 농업법인을 만들었을 때의 혜택,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농지를 살려고 할 때 농취증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하는데, 다음 주는 농업법인 얘기고,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농지를 갖고 연금 신청하죠. 농지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다음번 시간에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보호법 해갖고 내가 농지를 어떤 식으로 빌려주고 농지 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음번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 새해 첫날에 이렇게 추운 데서 오셔서 강의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